푸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화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북한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를 잘 못 봅니다. 남한을 물리적으로 먹는 수밖에 없다. 남한 사람들은 이제 군대 가기도 싫어하고 평화에 쩔어 있고 뭐 국로는 분열되어 있고 북한 입장에서는 승산이 1%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높은 승률인 거죠. 그 동북아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좀 짧게 해볼게요. 그 트럼프가 이제 당선되기 전부터 야, 내가 당선되면 24시간 안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난다. 최근 뉴스인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참모진들이 우크라이나에 휴전안을 제안했다는 뉴스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휴전안이 어떻게 설명이 됐냐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한 20% 정도 점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일단 전선을 동결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한 20년 동안 안 하는, 유예하는 이런 조건으로 이제 휴전안을 제안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거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거의 뭐 항복이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안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트럼프가 푸틴은 자기 친구라고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친구 말하고 다 듣는 거 아니죠. 이게 지금 결정권이 푸틴한테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여도 푸틴이 안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 이 정도 휴전 아니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껍데기 아니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일단 푸틴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푸틴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 첫째, 엄청난 희생을 치른 전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납득할 만한 성과를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잠깐 쉬지만 3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실패를 뭐 이렇게 다 해서 이번에 다시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를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플랜을 가동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유럽이나 미국이 다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끊어주는 구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납득할 만한 성과. 네, 납득할 만한 성과 뭘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좀 애매하긴 해요, 그죠? 이거 납득할 만한 성과가 될 것이냐? 지금보다 뭐 영토를 더 많이 뭐 점령을 한다든지. 그래, 뭐. 원래는 우크라이나를 그냥 처음 일주일 만에 점령해서 뭐 이렇게 했다 모르겠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성과가 되겠느냐? 그거. 그 다음에 그게 납득할 만한 성과가 되려면 그 우크라이나 땅 점령한 땅을 갖고 뭘 할 거냐라는 게 설명이 돼야죠. 거기 정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거나 뭐가 있어야 돼. 근데 거기가 뭐 아무리 뭐 곡창지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것만 먹었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푸틴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이 20%가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교두보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교두보는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군사기지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유럽 제국한테 이제 더 강력한 위협을 가하게 되고 니들 독일 니들 그동안 끄는 가스파이프 복구해라. 뭐 이렇게 다시 해서 내가 군대와 자원과 이거를 서유럽 앞에 배치할 테니까 니네들이 군사력에는 한 수 접고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해라. 이렇게 말한다면 러시아 사람들한테 설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의 땅을 먹은 게 아니라 그 20%의 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뭐 트럼프가 그 20% 먹고 만족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 활용도에 대한 협정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트럼프는 푸틴이 내 친구라는 말이 푸틴은 친구고 영국, 독일, 프랑스는 친구 아니야 이런 뜻이냐는 거죠. 아니죠. 미국의 입장에서 영국, 프랑스, 독일도 친구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푸틴도 친구지 푸틴만 친구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푸틴 편에 서겠다는 건 아니잖아. 제가 내 친구라 내 말 들어. 사실 하위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까지 너가 줄 수 있냐라고 할 때 트럼프가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나토 가입 문제도 처음에는 나토 가입 포기하라고 그러더니 아마 20년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모양인데 그럼 20년 동안에 러시아가 군사력을 20년도 필요 없을 거야. 다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면
20년도 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미 우크라이나는 저기 독일, 프랑스 등과 방위협정 맺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 방위협정으로 가면서 나토도 체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이 나토 20년 가입 유예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매력적인 그런 선택지가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정말 무책임하게 최악의 정책을 한다면 그렇게 강제, 왜냐면 우크라이나가 포기하게 만드는 건 쉬워요. 무기 끊으면 되니까. 그렇게 돼서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이 정도면 훌륭한 타협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게 하고 유럽을 군비 경쟁으로 몰아넣어 버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돼서 유럽이 두 쪽 나고 뭐 난리 나고 한다는 게 나는 고립주의니까 상관없어. 이미 이런 세상이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말한 방안은 그냥 껍데기 방안일 뿐이고 그게 이렇게 실행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럼 더 러시아에게 매력적일 만한 휴전안을 내놓을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없어요, 사실은. 이게 거의 지금 이런 정도가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그렇죠. 그러니까 휴전안이다. 아마 속으로는 너한테 푸틴에게 체면을 세워줄 테니까 예. 우크라이나를 군사기지와 우크라이나 점령지 돈바스 지역을 군사지역하고 다시는 서유럽을 위협하는 그런 구조로 하지 말아라는 게 물밑에서 돌고 있겠죠. 근데 이게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도 있고요. 근데 트럼프 같은 인간은 아마 이럴 거야. 푸틴한테 한 3년만 참아주라. 어차피 너 3년 동안 뭐 못하잖아. 이미 희생이 크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가장 약은 수는 자기 임기 동안에는 그냥 적당히 끝난 것처럼. 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전도 아니고 잠깐 휴전인데 약간 그 시한부 휴전 같은. 그렇죠. 근데 그 뒤 책임은 난 못 진다 이거지. 그러나 내가 임기 있는 동안은 이 휴전안이 굉장히 위험한 거였네. 라는 생각이 안 들게 좀 해다오. 너 어차피 지금 힘도 없잖니. 좀 오래 가줘. 이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근데 푸틴도 나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푸틴한테 임기 보장을 해주는 게 의미가 있을런지는 근데 모르겠네요. 아무튼 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약간 줄타기를 하는 것 같고 이 사람도 그런 거 생각 못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유럽은 미국에게 1순위예요. 무시하고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약간 그 거품 같은 제안을 내놨는데 이거는 정말 야비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스톱. 나 임기 끝난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껍데기 제한이다. 그러면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이제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딱히 이렇게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푸틴이 그걸 받는다면은 왜냐면 푸틴이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자기도 좀 쉬어야 돼요. 어쩌면 그러니까 힘들다는 게 노리는 러시아 입장에서 힘들다는 게 너무 좀 희생이 컸다. 희생도 크고 네. 출혈도 크고 그러니까 푸틴은 어차피 3년 안에 뭘 하겠어. 그래서 어차피 이 전쟁은 어떻게 끝나든 나토는 재무장 다시 가야 되고 군비 경쟁 다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트럼프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이거 굉장히 묘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푸틴은 어차피 2, 3년 내는 전쟁의 상처를 추스려야 될 테니까 네. 당장 거기다 군대 배치해서 우크라이나를 다시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못할 것이고 나토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언제 이렇게 급하게 배치될 수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토는 그 말로만 해도 안 듣던 방위비 증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급하게 네. 올리고 나토 재무장을 스스로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카드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죠. 사실 나토 독일이 요 전쟁 나기 전에 조금 올린 것도 트럼프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는 러시아에겐 휴식 시간을 주고 나토에게는 어차피 할 재무장을 촉구한다. 잘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제발 좀 끝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강하기 때문에 나중은 모른다. 지금 끝내자. 말을 못 꺼내고 있을 뿐이지 그냥 이 상태면 끝내면 안 되겠니라는 게 세상 모든 사람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만 이제 하고 빠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푸틴의 턴이 온 거네요. 지금은 이제 푸틴에게 지금 결정권이 있는 또 이제 트럼프가 이제 거래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무대가 어찌 보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그 공화당이
무기 지원 중지시키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전선이 단박에 역전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들어갔을 때 네네. 러시아군이 동쪽에서 막 진격하면서 야 이제 또 끝난다 뭐 쿠르스크에 들어간 게 악수다. 지금 보세요. 다 멎었잖아 거기서. 그 정도가 다 멎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상태에서 우크라이나한테 300km, 400km 전진한다는 건 무리수입니다. 그러니까 푸틴도 이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 아니라 현 상태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준다는 것으로는 트럼프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유럽이나 지금 상태의 정전이 아니라 그 다음의 문제, 그 다음을 어떻게 끌고 나갈 거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미 그 부분에서 이제 협상이 오고 할 겁니다.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좀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러시아에 좀 파병된 북한군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제 국방부가 밝힌 거를 보면 한 북한군이 그 폭풍 군단, 뭐 특수부대라고 하죠. 한 1만 명 정도가 지금 이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좀 파병이 돼서 이제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북한군 뭐 전쟁이 뭐 변수가 될 수는 없겠죠. 이게 뭐 병력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북한은 도대체 뭘 얻으려고 거기에 갔는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북한군이 어느 정도 병력, 어느 정도 질의 병력을 보냈고 어느 정도 전투에 참전하는가는 뭐 예측 불가능해요. 그냥 보면서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전체 전황을 바꾸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결국 말씀하신 게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은 왜 이걸 보내느냐는 건데 이거는 좀 과감한 추정인데 북한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를 잘 못 봅니다. 조선시대 생각해 보세요. 안에 있어가지고 바깥 정세 잘 몰라요. 그래요? 예. 그래도 명색이 국가인데.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그래요? 네, 반대로 한번 말해봅시다. 내가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랑 엄청나게 무역하고 외교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다른 나라 이해하는 수준 진짜 떨어져요. 좀 뭐 약간 이렇게 좀 너무 약간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는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해서 너무 좀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좀 크다는 얘기들은 있죠. 가끔 어떤 엄청난 투자를 하신 기업, 뭐 굉장히 그래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계셨던 분하고 만나서 얘기할 게가 많지는 않아도 몇 번 들어봤는데 기가 찰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도 이 정도야. 그럼 북한은 어떻게 했어? 북한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일까? 그렇다면은 미중 관계의 갈등을 굉장히 이제 극대화시켜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거의 맹목적으로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대만 문제 같은 거로 충돌하게 되면 미국은 유럽과 중국 이상 더 이상 한반도에 신경 쓸 수 없다. 아마도 올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은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기도 쉽지 않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한테 어차피 평화통일은 흡수통일이다. 그렇다면은 마치 제갈량이 북벌하듯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남한을 물리적으로 먹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데 물리적으로 먹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만약에 어떤 극한의 경쟁으로 가거나 혹은 대만 침공이라도 간다면 미국도 한국을 도와주지 못하지만 중국도 북한을 도와줄 수 없어. 그렇다면은 차라리 저렇게 과감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그 핵무기 이런 걸 봐도 미국이 함부로 타치하지 못하는 러시아와 동맹을 맺고 남한이라는 나라는 이건 북한의 편견이라고 전제했을 때 애들이 이제 군대도 가기 싫어하고 이제 배부른 돼지가 되어가고 있다. 남한 사람들은 이제 군대 가기도 싫어하고 평화에 쩔어 있고 뭐 국로는 분열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치 제갈량이 북벌하듯이 이건 북벌이 아니라 남벌이 되겠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승산이 1%라고 해도 그것이 가장 높은 승률인 거죠. 그렇다면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미중 어떤 갈등 뭐 이런 것 틈에서 한국의 자멸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는 한국을 칠 수 있는 기회는 이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북한이 꼭 남침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한국과의 경제 교류는 흡수 통일이고 자기들을 보존해야 되니까 얘가 너무 극단적으로 갔으니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하고 흡수 통일하려는 생각이 없다라는 전제에서
북한의 생존을 위해서라는 관점에서 봤을 예. 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결과는 둘밖에 없어요. 중국이 몰락하거나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북한한테 압력 넣는 거죠. 고인들의 존재감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를 도와주지 않거나 더 반대로 이제 미국 편이 돼서 더 압박할 수 있다는 거죠. 고인들한테 좋은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쪽으로 이제 새로운 길을 우방. 트자. 예. 그리고 러시아가 어쨌든 식량과 자원은 있잖아요. 지금 북한한테 제일 절실한 거는 막 이상 복잡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 자원이에요. 식량과 먹을 거. 우리 먹을 뭐 거를. 러시아한테 뭐 핵기술 이전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죠. 제일 단순히 중요한 건 먹을 지금 거. 자원 그리고 가스 같은 거. 가스 같은 거.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오히려 우리에게 이걸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봤을 때는 좀 정세 판단을 좀 잘못하고 하는 거. 판단. 잘못 판단하기보다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약간 좀 자기 멋대로 약간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네요. 북한 근데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어. 국가를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하게 생각하면 행동을 잘 못 내려요. 어리석은 생각을 했던 단순하게 생각했던 정보가 부족했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든요. 지금 북한은 중국하고 척지면서 러시아와 줄잡는 거예요. 양쪽에서 다 뜯어낸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이 상태도 왜 중국을 신뢰 못하느냐. 미중 갈등이 미국이 이기든 중국이 이기든 전쟁으로 가든 타협을 하든 우리한테는 다 불리하다. 득될 게 없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1차 산업, 1차 생산물을 확실히 쥐고 있는 러시아하고 붙어서 석유, 가스, 식량만 얻어내면 된다. 뭐 여기에다가 무기 기술까지 지원받으면 금상첨화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중국보다 러시아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럼 러시아는 북한한테 북한이 원하는 거 쉽게 잘 줄까요? 피를 흘렸잖아. 이게 커요. 아 그래도 준다. 어쨌든 한국도 한미 관계에서 월남전 파병이 그 이면 계약이 많았는데 그거 팬텀 주고 이런 것들이요? 뭐 단지 군수 무기만이 아니라 한국 경제개발 지원에 굉장히 이면 합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러시아는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와줄 것도 별로 없어요. 물론 에너지 같은 거 주긴 하지만 그것도 뭐 그냥 필수 에너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마음을 굳힌 것 같아. 석유, 가스, 식량 그리고 무기 기술 이거는 중국보다 러시아가 낫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쟁 얘기 더 하고 싶은데 박사님 건강 생각해서 여기서 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이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좀 기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잠깐 이제 녹화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했는데 일단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오늘 좀 그러니까 중동 전쟁 얘기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중동 전쟁 얘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제 트럼프 2기 시대의 전쟁 시나리오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건강 관리 좀 잘 하시고 좀 이렇게 많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